안녕하세요. 인생 후반전 내 몸 사용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주제는 치아보험 가입할까 말까입니다. 네, 오늘도 역시 치과 개원이 조상현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치아보험 광고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치아보험에 진출한 보험회사만 20개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보험 시장이 크죠. 그래서 사실 광고를 보고 시청자분들이 과연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좀 혼란스러운 상황인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광고를 보다 보면은 굉장히 솔깃해지거든요. 네, 저는 이제 보험 가입을 안 했으니까 네, 아, 이거 보험 들어야 되는 거 아닐까? 보장을 되게 잘해주는 것 같은데?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치과 갈 때마다 비용 부담되셨죠? 인공질환 치료, 식염 치료, 발치 같은 자주 하는 치과 치료, 충치 때문에 구멍 나고 약해진 치아 떼우기 쉬우기, 비용 때문에 망설이게 되는 임플란트, 브릿지, 필링까지 6단계 치아 보장. 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현재 내가 지금 문제가 되는 치아에 대해서는 치아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험에 가입해서 지금 당장 치료 혜택을 받고 싶은데 지금 내가 치아가 흔들린다든지 이가 없다든지 충치가 심하다든지 현재 이런 상황이 있는 치아는 치아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입 시점에서 네, 문제가 있었던 치아는 보장을 안 해준다. 네.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최소화하려고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서 약관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보험 가입 시점 전 6개월 동안 치과 검진 기록이 있으면 보험 가입 자체가 안 되는 보험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험 회사가 치과 가서 환자들이 진단을 받아서 이게 나쁘면 치료를 받으면 될 것 같아서 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환자들이 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보험 가입 이후서부터 치아가 나빠져야 그 치아에 대해서 보험을 받을 수 있는 건데 과연 보험 가입한 이후에 내가 충치가 더 생겼다든지 잇몸 질환이 더 심하게 악화되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기도 어려울 뿐더러 실질적으로 보험 혜택을 받기가 쉽지 않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미 내가 무슨 치아에 문제가 있어서 네.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다가 이거 돈이 많이 들 것 같으니까 보험 들어야겠다. 네.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인 거네요. 네. 그러니까 보험 가입 시점서부터 나빠져야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충치 같은 경우는 성인의 경우는 1년에 0.8개의 충치 진행이 된다라고 보고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치가 없던 치아가 충치가 생기는 경우는 1년에 한 개도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충치 광고를 보면은 혜택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 충치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개수가 많지 않을 뿐더러 잇몸 질환에 관련된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또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약관에 적혀져 있는 보험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충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수가 적고 잇몸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잇몸 질환에 의해서 이가 빠진 경우는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죠. 그러니까 충치 치료, 이가 빠진 경우, 임플란트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게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니, 광고할 때 보면 무슨 다 보장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던데 네. 실제로는 또 보험금 받을 때 보면 혜택 받기 어렵다 이런 네. 말씀이시네요. 네. 그러면 이거 사기 아닌가요, 이거?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자기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을 적게 하기 위해서 보험 가입은 많이 받고 보험 지급은 적게 하는 그런 약관을 만들어 놓게 되는 거죠. 근데 일반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그런 보험 약관에 대해서 정확히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광고에서는 쉽게 다 보장받을 수 있게 광고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조건을 굉장히 많이 세세하게 달아놔서 그것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해놨거든요. 예를 들면 보험회사가 치과 병원에 환자 기록 정보를 다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약관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들은
대부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치과 진료 기록을 다 보고 뭐가 있으면 딱 잡아내서 네. 지급할 수 없다. 네. 약관에서 어긋난다. 뭐 네.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차트 기록도 당연히 보고요. 엑스레이 사진도 당연히 보고. 그래서 하나라도 결격 사유가 있으면 다 보험금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보험 들 때 약관을 꼼꼼히 읽어봐야 되겠네요. 근데 근데 약관은 이게 봐도 이해를 못할 것 네, 같은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보험회사 약관을 정확히 다 이해하기는 어렵고요. 사실은 치과 의사가 그 약관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환자들한테 가입하게 하는 경우 말고는 실질적으로 환자들한테 유리하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거는 좀 충격적인데요. 이게 보면은 그 보험료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네, 보험료가 보통 한 1년에 한 50만 원, 60만 원 정도 내거든요. 그게 되게 작은 보험료도 아니잖아요. 근데 보험료를 바로 냈다고 해서 바로 또 보장받는 것도 아니거든요. 보통 3개월 동안은 면책 기간이라고 해서 보험금 지급을 안 하도록 약관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1년 정도는 감액 기간이라고 해서 100%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한 50% 정도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설정이 돼 있어서 그 보험회사가 실질적으로 환자들한테 보험금을 쉽게 지급하지 않게 다 짜여져 있는 거죠. 네. 그 보험 관련해서 이제 실손보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과잉 진료랑 많이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네. 치아보험은 뭐 그런 건 없나요? 환자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때 아직 치료하지 않아도 되는 좀 지켜봐서 경과를 봐야 되는 그런 치료들도 이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으면은 환자분들한테 좀 병원에서도 과잉 진료를 좀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문제가 있는 분들은 혜택을 보기가 힘든데 네, 또 한편으로 치아보험을 든 분한테는 네, 병원에서 영업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네요. 네. 병원에서도 어쨌든 진료가 많이 이루어져서 치료비를 많이 받는 게 경영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환자한테 그걸 권하게 되고 또 환자는 보험에 가입해 있으니까 그냥 내가 보험금 받지 하게 되면서 보험금을 좀 과하게 타내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 보험금을 과하게 타내면 이 보험금의 손실을 보험회사는 어떻게 할까요? 다른 사람들한테 보험료를 더 높게 인상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게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험 구조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건강 목적으로 치아보험 드는 게 이제 소용이 있나 싶은 생각도 드네요. 이거. 네,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받는 것에 비해서 나가는 보험금의 그 비율을 지급률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가 100을 받으면 50을 쓰게 되면 지급률이 50%거든요. 근데 보험회사가 그 지급률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투명하게 고객들한테 밝히지 않고 있는 거죠. 근데 추측컨대 지급률이 50%가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내가 100을 냈는데 100을 받아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40, 50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네, 점점 네, 치아보험은 가입하지 않는 게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네, 드네요.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암보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치아보험과 비슷한 보험료를 내는데 보장 금액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암에 걸릴 확률은 낮지만 리스크가 커서 그런 경우에는 보험금을 크게 받는 것이 보험의 취지에 부합하거든요. 그런 거에 비해서 치아보험 같은 경우는 문제가 흔하게 생길 수 있는데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별로 보험의 성격과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치과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개인이 이런 치아보험에 개별적으로 드는 것보다 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강보험 급여 확대가 틀니나 임플란트에서도 이루어짐에 따라서 민간보험에서 임플란트나 틀니 보장성을 강화하는 게 설득력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건강보험에서 급여 확대가 이루어지면서 진료비가 낮아짐으로써 치아보험에 대한 가입 필요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 보장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민간보험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민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못한 시민들이 치과에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진료비가 너무 높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비급여 진료가 대부분인 거죠. 네. 그래서 민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 있는 거고, 그게 의료 체계의 관점에서 놓고 보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보험 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은 국민 건강의 관점에서 놓고 보면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형태인 거죠. 네. 뭐 우리나라는 그래도 건강보험 체계가 잘 돼 있으니까. 네, 비교적 잘 되어 있어서 여기서 국민들이 건강보험 확대를 강하게 요구하고 그것의 보장성이 확대되어 간다면 민간보험의 시장은 더 약화될 것이고, 앞으로 그렇게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국민건강권이 안전하게 좀 보장되는 체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저희가 오늘 시작했던 주제 네, 치아보험 가입할까 말까 네, 답은 다 나온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마지막으로 마침표를 찍어주시죠. 네. 결론은 조건도 까다롭고 보험금 받기도 어려운 치아보험에 가입하기보다는 과잉진료하지 않은 치과를 잘 선택하셔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깔끔한 결론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은 치과 개원의 조상현 원장님을 모시고 치아보험 가입할까 말까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결론은 나왔습니다. 네. 가입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